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들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한국인 중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쪼들린 삶을 살고 있고 경제적인 자유는 물론 노후를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돈에 대한 교육, 금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진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매일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축적된 여유 자금인 나의 자본이 나를 위해 오랫동안 일하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 최초의 자산 운용 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크럭의 펀드 매니저 출신이며 현 메리츠 자산운용사 존니 대표의 저서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이다. 저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사교육비, 자가용,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 생각한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 없고 우리 아이가 혹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걱정된다는 이유이다. 이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로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는 적어도 몇 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학 졸업 뒤 취업 걱정을 하는 아이와 몇 억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자가용은 사는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또한 유지하는데 할부금, 유류비, 보험금, 세금, 수리비용 등이 매달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합하면 꽤 큰 금액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평균 한 달에 78만 원이 든다고 한다. 매년 이 금액을 아껴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명품, 좋은 자동차, 비싼 옷, 고급 커피숍, 고급 식당 이용, 해외여행 등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만약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적다.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 확장성이 높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투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으로 주식 투자에서도 단기 매매에 집착한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무수한 변수를 통제하며 단기적 결과를 예측하는 신통력을 지닌 사람은 없다. 일확천금의 기술, 돈 불리는 테크닉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회사의 성장으로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훌륭한 투자자는
일정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히 매입한다. 또한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이다.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은 돈이다. 수입의 10%, 20%를 노후 준비금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좋은 기업을 선택하여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누겠다는 장기적 안목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임을 기억하자. 그러면 경제 독립을 위한 10단계 중 5단계를 살펴보자.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산, 부채 현황표는 표와 같이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를 기록하면 된다. 자산에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 등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항목별로 적으며 오른쪽 부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기타 은행대출 등 부채를 기입하면 된다. 왼쪽 자산의 합이 총자산, 오른쪽 부채의 합이 총부채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숫자가 자신의 금융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순자산 현황이다. 이 자산부채 현황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 상태가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투자 자산을 늘림과 동시에 부채는 가능한 빨리 줄여야 한다. 지출을 줄여 여유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아나가면 된다.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수입 지출 현황표 작성은 자신이 얼마나 벌고 쓰는 중인지 파악하고 수입과 지출 두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자산, 부채 현황표처럼 좌우 두 칸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배당 수입, 기타 수익을, 오른쪽 지출란에는 생활비, 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외식비, 부모와 자녀의 용돈 등 다달이 빠져나가는 모든 지출을 적는다. 수입은 변화가 없더라도 지출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유 자금의 여부는 수입이 아닌 지출에 달려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투자를 위한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독립은 불필요한 지출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3단계, 부채를 줄여라.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두 종류가 있다. 좋은 부채는 집을 살 때 대출 같은 자산 취득을 위해 생긴 빚이고, 나쁜 부채는 카드빚과 같은 소비를 위해 생긴 빚이다.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갚아야 한다. 4단계,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많은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소비하고 남은 돈이며 반드시 목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를 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여유 자금이다. 매월 수입에서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에서 20%, 40대는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에 장기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예금은 원금의 가치를 보존해주지 못한다.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은 일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돈으로 원금은 보존될지는 몰라도 가치는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하루에 1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라. 하루 1만 원이라는 돈이 훗날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것이다. 5단계
경제 독립은 가족이 함께 해라. 경제 독립은 나 하나만이 아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유대인들은 온 식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경제, 금융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눈다. 경제, 금융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함께 나누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100일, 돌, 졸업, 입학 등 기념일에 돈이나 물건보다는 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하는 것도 아이들의 경제 독립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된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펀드, 회사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경제 교육이 된다. 주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을 찾기 위해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지식이 풍부해질 것이며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에는 어려서부터 투자해온 금액도 크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 오랜 기간 동안 눈덩이처럼 굴려주는 복리의 마법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투자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60세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때는 100세 시대라고 한다. 50세에 투자를 시작해도 앞으로 50년간, 60세에 시작해도 앞으로 40년간 지금 투자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다만 그 일은 천천히 이루어질 뿐이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